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 4장에 대해서는 감면, 환급, 분할납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 간단히 했습니다. 감면이 무엇인지, 환급이 무엇인지, 분할납부가 무엇인지 대해서 자, 이제는 이제 감면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아래 볼게요. 자, 법제 14조에 의해서 14조는 뭡니까?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이제 우리가 88조부터 101조까지 보게 되면은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조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도 법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한다? 요거에 대해서 수입품이 일정한 요건을 그렇죠? 그 감면 대상에 해당돼야겠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화. 자, 뭐 무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냐면은 사후 관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면 같은 경우에도 3대관이라는 사후 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용도세와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후 관리 기간 없이 그냥 그 자가 수입하는 경우는 그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는 뭐한다? 관세를 그냥 면제시켜주는 그 관세를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정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3대간이라는 기간. 그래서 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물품을 그런 용도대로 3대간이라는 기간 동안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경우는 추징이죠. 자, 그래서 관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시켜 준 겁니다. 자, 근데 면제와 무세는 달라요. 면제 뭐냐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한다? 수입신고 수리전 똑같습니다. 용도세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감면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해야지만이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 무세 같은 경우는 달라요. 무세는 뭐냐면은 이제 관세법 별표 관세표에 이제 기본세율 무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다?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HS 코드면은 얘는 뭐다? 무세인 겁니다. 즉 감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세는 관세법상 관세율이 0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나 관세가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면세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 뭐한다? 이제 그 물품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88조부터 101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면 신청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좀 나옵니다. 수리 전까지. 그쵸? 그게 요건입니다. 자, 납세문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수리 전 신청서를 됐죠. 자, 이거는 용도가 똑같습니다. 수리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한테 제출합니다. 하지만 관세 훈장이 지정하는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하게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는 뭐다? 다음 기한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용도세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용도세 보시면은 이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그리고 보호세고에 나가지 않은 조건이라 가지고도 사후에 제출할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 이제 이겁니다. 추징이죠. 39조 2항은 추징입니다. 39조 1항은 부가고 대상이고 39조 2항은 추징이죠. 39조 3항은 그러한 이제 부가고 대상과 추징 같은 경우는 납세 고지라는 방식으로서 이제 관세 징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관세를 10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세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거는 관세 2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더 추징하겠습니다. 가산세까지 해서요. 근데 이제 요거 보게 되니까 딱 보니까 해당품은 이제 추징은 맞는데 그 품목이 관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별개예요. 추징과 감면은 별개죠. 그래서 뭐다? 딱 보니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가 고지를 받고 5일 이내 알겠습니다. 100만 원 더 낼게요. 그런데 우리는 100만 원 안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해당 품목은 이제 88조부터 101조 어디에 해당돼 가지고 얘는 뭐다? 관세가 면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제 신청하게 되면은 세관에서 그렇군요. 끝입니다. 끝. 자, 5일 이내 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88조 보겠습니다. 그래서 88조부터 101조까지는 뭐 한다? 얘는 이제 그 감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다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무조건 감면, 조건 감면이 있었죠. 무조건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죠? 그 사후 관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정, 소, 휴, 제, 손, 해. 그렇습니다. 왜, 정, 소, 휴, 제, 손, 해. 자, 외교관 물품 등 면세, 정부용품 등 면세, 소액물품 등 면세, 여행자 휴대폰 등 면세, 재수입 면세, 손상 감세, 해외 인가공 감면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 무조건 감면입니다. 사후 관리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수입하고 나서 용도 외 사용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외교관은 천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 주한 뭐 미국 대사관에 있는 뭐 마이클, 자, 그들이 수입한다. 그런 경우는 관세 안 냅니다. 외교관 우대죠. 자, 외교관의 국제 관련해서 면세 특권을 관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외교 특권이 남용되어 해당 면세품에 대한 무분별한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양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미국 대사관에 일하는 마이클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이 독일에서 BMW 자동차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BMW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가 30%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지만보다 그들이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 30%가 면제입니다.